네, 황금 추세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김성남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조정이 좀 깊죠. 이 네. 종목을 하나씩 공략을 해보고 있는 입장에서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어제도 제가 어떻게 보면은 황금 추세 요 코너가 사실은 공략해 볼 수 있는 주식들을 좀 소개하는 게 주인 방송이긴 합니다. 근데 생뚱맞게 제가 어저께 옵션표를 보여드리면서 특히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이네들의 생각을 좀 읽어볼 수 있는 게 그쪽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면서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도 한번 잠깐 봐볼게요. 거기서 혹시라도 변화가 좀 생겼다면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도 더 하방 쪽으로 보기보다는 좀 반등을 노려보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화면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가 확인했을 때 외국인들이 그죠 콜 옵션 쪽에 매수가 많거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콜 매도 때려져 있는 규모가 더 컸던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그러하기보다는 오히려 풋 쪽에 좀 더 집중해 놓은 게 더 많이 보였어요. 여기서 이제 콜은 시장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 풋은 시장이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 매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생 매매는 함부로 접근하면 안 돼요. 위험한 매매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다만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처럼 코스닥이 또 1,100 종목이 넘게 떨어져 버리면 어떤 주식을 들고 있든지 간에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태풍이 올 때는 잠깐 내가 밖에 나가지 않는 것도 정답이기 때문에. 선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풋옵션 매수는 매우 강력하게 아직도 하방이 좀 더 깔려 있고 다만 이제부터 외국인들의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2270 정도를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에서도 끝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외국인들의 가장 강력한 부분들은 2200포인트가 깨질 때 더욱더 극대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서 안심하긴 좀 이른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미결제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콜 쪽이에요. 풋보다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 정도는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가 조금의 오늘의 약간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그동안은 풋에 완전히 집중이 완벽하게 되어 있던 것이 오늘 조금은 콜 쪽으로도 들어오기는 시작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개인들이 완벽하게 그 상방만 지금 배팅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개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저께도 강조드렸지만 더 밀리면 밀릴수록 개인들은 더 크게 손실나고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구조적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마다 현금 좀 만드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특히 신용, 미수, 스탁론 이런 쓰시는 분들 절대 쓰시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시장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오늘 시장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고 빨간색 이렇게 입고 왔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들 제가 시장 떨어질 거다라고 경고를 해드린 사람이지만 지난 8월도 지난 6월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없이 빠져요. 이게 제가 여기 와서 시장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보고 아직은 지난 전 저점을 깰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나스닥도 지금 상당히 좀 빠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좀은 완벽하게 좀 우리가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챙겨볼게요. 어제 공략한 ECS도 현재 5% 정도 네. 낙폭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빠질 만큼 다 빠져 있는 종목들 이런 쪽들이 공략을 해야 그나마 내가 빠진다 하더라도 또한 아까 이제 일부러 또 보여드린 것이 이제 콜 쪽이 조금씩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반등 나온다라면 충분히 내가 하다못해 본전 정도라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ECS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어제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시장이 좀 반등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 부분들.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추석 명절을 좀 앞두고 있으니까 수급이 약할 수밖에 없고 빅히트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사람들이 지금 빅히트 그거 한번 또 잡아보겠다고 이쪽으로 증시 쪽으로 지금 자금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원자력 관련주가 급등을 해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르비텍, 네. 북한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뭐 큰일 나고 우리나라도 태풍 왔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췄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르비텍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이날 이미 9월 16일 여러분들 사실 목표가는 이미 갔어요. 제가 3,500원 제시해드렸는데 3,600원 제시했는데 이제 올라갔으니까. 그날 오늘 상한가까지 찍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르비텍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주들이 다 테마성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쪽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해체 쪽이 지금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늘 있기 마련이고 이름도 좋잖아요. 오르비텍, 그죠? 왠지 이제 좋은 부분들인데. 이 종목들이 차라리 시장이 어려울 때는 눌림목 줄 때 재공략도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종목,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과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 유엔젤, 이 당신은 나의 천사예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어제 이미 11% 정도 급등이 나오고 오늘 추가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제 시장이 워낙 또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도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상승폭을 줄여놓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어제도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연관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잠시 후 공개되는 오늘의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종목이 있으니까 참 반갑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네, 유엔젤이 지금 교육주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YBM 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앞에 알파벳 YBM이고 그다음에 한글로 넷이에요. YBM 넷. 현재가가 9,390원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이 종목은 국내 스마트 이러닝 선도 교육 기업이에요. 그래서 2000년 6월 달에 출범을 한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뭐 확 늘어나진 않았지만 다시 두 자리대에 들어갔다가 세 자리, 어제보다 오늘이 또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필이면 우리가 그렇죠? 웬만하면 우리 애들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서울에서도 등교가 재개되면서 지금 확진이 학생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중학교에서 학생 확진자가 발생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등교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우리가 사실 하반기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가 시험에 대한 압박과 여러 가지 부분들, 학업에 대한 부분들 부모님들 많이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주는 그런 부분들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고 이제 유엔젤이라는 종목도 그래서 어제부터 그다음에 오늘도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시장이 너무 찍어 누르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 정도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정도이겠지만은 앞으로 강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은 압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소부장이랄지 반도체 관련주랄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성의 움직임들로 보여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도 움직이기도 하고 오늘은 원자력 관련주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교육주가 반드시 올라갈 만한 가능성, 여력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또 105개의 학교가 또 등교를 또 이제 멈추는 그런 상황들이 됐다라는 것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원격 수업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과 내가 부족한 학업을 우리가 이러한 교육 부분들로 분명히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주를 반드시 봐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주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빠질 대로 빠진 종목군 안에서 시장이 빠지는데 얘는 올라가네. 그죠? 어제도 그제도 시장이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태. 오늘도 매우 크게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종목입니다. 이게 뭔가를 사야 된다라면 이렇게 좀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오는 종목에서 눌림목 자리, 그죠? 그 와중에서 이렇게 좀 쌀 수 있는 가격대, 이런 구간이 우리가 매수해보기 좀 참 좋은 가격대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주가 한번 튀면은 좀 끼 있게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상한가도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지금 공략을 하는 현금 여력이 있다라면 저는 오히려 YBM 넷과 같은 이런 교육주 쪽을
지금 신경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도 공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격대, 뭐 10,000원 이하만 된다라면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여기가 20일 이동평균선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뚫리면은 12,000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손절 라인은 지금 한 1,000원 정도, 현재가에서 1,000원 정도 아래쪽으로 잡아봅니다. 8,500원을 잡아보니까요. 요것만 이제 뚫리는지만 보면 되게 이걸 뚫어내기 위해서 어제, 그제 일단은 플러스를 만들어내면서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또 줄어들고 있죠. 눌림목의 전형적인 모습이니까 한번 공략 포인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YBM넷 오늘 교육주가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000원으로 목표가 잡았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하시죠? 네, 오늘은 4시,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좀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같은 이런 폭락에도 누군가는 상당히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락을 예측하고 그것을 적중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비들을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수익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4시 MBN 골드에서 뵙고요. 친구 되시면 간편하게 참여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남 매니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